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희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전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쓰리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문제를 직시하라며 연일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반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후 대비가 큰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인데요. 50대를 넘기면서부터는 노후 불안으로 씀씀이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슈펀치 시작합니다.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중장거리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으로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입니다.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여권 내 논란이 뜨겁습니다. 새누리당은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화합하던 당청 관계가 다시 삐걱거리는 걸까요? 최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치열한 당내 자유 토론을 거쳐서 당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뿐 아니라 오는 일요일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인재 최고위원을 비롯해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된 김재원, 윤상현 의원은 공론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사드 도입 문제를 아주 전략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를 촉진시켜서 국익에 맞게 또 중국의 우려도 불식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보도자료까지 내고 동북아 각국의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고도의 전문적 사안을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무언의 압력과 중국의 노골적인 반대 속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득될 게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좀 더 신속하게 대비하려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 감시망이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자세히 탐지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고도 40km부터 최고 150km의 상공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onsider THAAD being deployed here in Korea. It was a U.S. initiative. In fact, I recommended it as the commander.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我们认为，任何国家在谋求自身安全的时候，必须顾及别国的安全，要顾及地区的和平、安全和稳定。 청완치안 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에 없던 사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 거리가 반경 2,000km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아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역대 최고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라며 일본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의 돌직구가 더 매서워졌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일 과거사의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건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은 물론 독일 언론들도 할 말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 정부 내에도 적지 않은 박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에 따끔한 충고를 건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은 한일 과거사 갈등의 해법을 놓고 고민 중인 미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마이코 혼다 하원 의원은 최근 한 강연회에서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을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과거사 반성 없는 의회 연설은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미국 내 목소리는 더욱 강경합니다. 지난해 정계를 은퇴한 애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의원은 의회 전문지 히레기고한 글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므로 지금이 사과할 때라며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릴랜드주 상원의 교육건강환경위원회는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노예로 활용할 목적으로 여성들을 모집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의 데니스 엘핀 연구원은 유럽과 달리 일본에서는 사회 지도층 사이에 역사 수정주의자가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런 수정주의는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며 미국을 전범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따끔한 일침에도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언론들조차 침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꽃샘추위 속에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는 어김없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할머니와 시민들의 외침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전쟁 범죄를 처벌하라! 매서운 한파 속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외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프다고 안 나오고 춥다고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나와주시는 게 고마워서도 나와야죠. 집회에선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과거사와 관련한 뼈 있는 발언이 언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메르켈 총리가 일본 야당 대표에게 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을 들며 일본의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일본 정부에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심지어 실은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50대) 이상 시민들에게 요즘 씀씀이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노후에 대한 불안이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었는데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돼 불안하다는 건데요. 40대를 정점으로 50대부터는 지갑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최소한의 경비 나가는 것 외에는 전부 모아두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힘도 딸리고 일하는 거 횟수도 줄여야 되고 수입이 없어지니까 줄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 결과 50대가 가구주인 가구는 지난해 소득이 가장 높았지만 평균 소비 지출은 소득이 가장 낮은 60대 이상 가구와 비슷한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연령대별 소비 성향은 20, 30대에 높다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40, 50대에 저축이 늘면서 낮아지고 노년에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대를 정점으로 씀씀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워낙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자신들에 대해서는 정작 투자를 못한 그런 상황에서 노후를 맞이하다 보니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또 기대하면 그에 반해서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맞물려서 전문가들은 은퇴 시기 지원과 재취업 기회 마련, 부동자산을 현금화하는 금융상품 확대 등 실제 소득을 늘려주는 게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 대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부족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소비부터 살려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정작 돈을 풀어야 하는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도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을 어떤 속도로 높여나갈 것인지, 이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또 비정규직 차별 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도 정말 진지하게. 노동계는 당연히 긍정적 평가인데 또 다른 당사자인 재계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임금을 올려봐야 내수 진작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간 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그보다 덜 늘었는데 이는 세금, 연금, 사회보장기여금이나 저축 내지 부채 감소용 지출 증가 때문으로 이런 상태에선 임금 인상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되는 경우 결국 영세기업, 소기업에서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증대라는 정부의 어떤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등 경제장관들과 경제 5단체장은 오는 13일 머리를 맞댈 예정. 이 자리에서 최경환식 임금 인상론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일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005년 총리 취임 후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항상 올곧은 길만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메르켈의 진심 어린 충고에 과거사를 올바로 인식하는 일본이 됐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슈펀치 여기까지입니다.